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시장이 기다리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 금리 인상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점도표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기가 좀 빨라졌었죠. 두 번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약간은 충격파를 줬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시장의 낙폭이 아주 큰 것은 아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4%, 다우존스 산업지수 0.77% 소폭 하락했고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약간 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진짜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고 네.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이번 주뿐만 아니라 6월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가장 큰 이벤트고 시장이 제일 주목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요번은 역시 좀 시장에 나름대로 그게 있네요. 파장을 일으키네요. 보통 고만고만하게 넘어갔는데 그동안에 FOMC가 지금 경민앵커 소개하셨던 그 점도표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네. 예. 우선 지금 CNBC는 지금도 아마 이 화면일 텐데 들어가 보시면은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이제 연준이죠. 파월 의장 표정이 참 심각합니다만 이제 헤드라인은 그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있는 와중에 이 금리 인상의 타임라인을 앞당겼단 말이죠. 그런 얘기고 여기서 결국 다우가 260포인트 빠졌는데 오른쪽에 하단 보시면은 결국은 2023년에 2번 올린다 하는 그 네. 얘기.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미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이 회담이 이렇게 오히려 더 작은 뉴스로 그런 수밖에 없는 날이었죠. 지금 점도표 가지고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성명서는 딱 그냥 뭐 2줄밖에 안 바뀌었어요. 2줄이라 해봐야 내용은 하나인데 지난 3월 FOMC 성명서에서는 이 팬데믹이 인류와 경제에 아주 엄청난 고난을 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했다가 이번 3개월 만에 이제 이 백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백신 덕분에 그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 하는 그런 네.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금리 동결이나 1,200억 달러 매달 자산 매입도 그대로 뭐 이런 상황이었고 한데 지금 이제 요거 보세요. 지금 금년은 2021년은 그대로입니다. 죄다 금리 인상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네. 요게 이제 내년이죠. 살짝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지금 3월 달 보세요. 4명이었습니다. 네. 금리 올리자 했던 사람이 이번에 2명이 더 늘었어요. 많아졌네요. 3명이 더 늘었어요. 네. 그래도 중간값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금리 그냥 제로 금리에 머물 것 같은데 2023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이렇죠. 이 정도 한 7명 정도가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후내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중간값이 그냥 2클릭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2번 정도는 올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그래도 결국 시장으로서는 조금은 예상은 했지만 이렇다면은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 거기다 기자회견 중에서는 그 얘기까지 했죠.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7월부터. 다음 회의. 다음 회의가 7월 27일, 28일인데 6주 간격으로 오니까요. 7월에는 테이퍼링 관련해서 뭔가 이제 성명서에서 나올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요새 연준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요. 네. 죄송합니다. 연준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우스운 게 앞으로 풀고 뒤로 거두고 난립니다. 그 레포, 영레포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뭐 시황에서 자주 나오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기 그거예요. 저 뭡니까? 은행들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기들 갖고 있는 국채를 갖다가 맡기면서 연준으로부터 돈을 하루씩 이렇게 빌려가는 거 이게 레포입니다. 네. 리퍼처스 그렇게 환매 조건이라 이런 얘기인데 그 역의 경우 연준한테 국채를 받으면서 돈을 갖다가 연준에다 맡기는 거 이게 영레포예요.
지금 이 역내포가 하루하루 그렇게 해서 역내포로 가는 게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월 양적 완화 규모가 1,200억 달러인데 5천억 하루에, 즉 월가의 은행들이 돈이 넘치고 넘쳐서 어디 굴릴 데도 없고 묻어둘 데도 없고, 뭐 잘못하면 이 MMF 시장 머니마켓 쪽에서는 잘못하면 뭐 마이너스도 슬쩍 보이니까 제로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연준에다 그냥 돈 맡기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역내포 금리를 제로에서 0.05%로 5bp, 그리고 초과 지준에 대해서도 또 5bp 뭐 이렇게 올렸습니다. 0.1에서 0.15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 돈은 너무 많지, 어디 굴릴 데도 없지, 일단 그냥 우리한테 맡겨, 조금이라도 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언제 점도표대로 자기들이 찍었던 점도표대로 해본 적도 없지만 결국은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테이퍼링도, 그리고 테이퍼링을 넘어서서 금리 인상도 이거 결국 갈 거라는 거예요. 네. 올해 지금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이번에 어제 그 이제 369 12월에는 그런 걸 경제 성장률 뭐 PC 인플레이션 이런 것 갖다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데 금년에 7% 오를 거라, 7% 성장할 거라고 제시했는데 7% 성장하는 상황에서 뭔 놈의 제로금리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됐으니 시장은 그래 할 수 없나 보다. 이제 결국 금리는 오르고 조금씩 시장에 투입되는 유동성도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회수되는 쪽이구나 하는 쪽으로 다들 해석을 해서 각각 시장이 움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종가는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였지만 장중에 상당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와 연관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1.5%를 전후해서 하향 네. 안정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또 1.6% 육박하던 수준으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앞으로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모든 월가 매체들이 저기 가장 중점적으로 본 거는 2023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는 그 얘기고, 그리고 테이퍼를 향해서 인치스 투워드니까 조금 한 발 더 다가섰다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국채 수익률은 점프했고 주가는 떨어졌고 이런 얘기고. 자, 그런데 아래쪽도 이머징 마켓의 커런시들, 이머징 통화들이 최근에 거의 사상 최고치 근방에 있다가 이제 지금 연준으로부터의 레커닝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연준의 심판 아니면 연준의 교통정리, 여기에 이제 직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채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 1.5% 밑으로 흘러내렸다라고 해서 잠시 좀 화제가 됐던 게 최근 흐름이었는데 지금 1.5661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래요. 그동안에 2018년 10월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 2018년 10월은 뭐였던가를 기억하신다면은 파월 의장이 2015년부터 해가지고 연준이 2015년부터 해서 금리를 갖다가 한 8번 올린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2018년 10월 달에는 어딘가 기자회견하는 와중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였나 와중에 중립금리까지 한참 멀었다, 이렇게 파월이 아주 호기롭게 얘기하던 그 시절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온갖 욕먹을 때였고 쟤들은 눈치도 없고 뭐 배짱도 없고 네. 뭘 몰라, 맞아요. 이런 소리 들었던 그 시절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이 흔들리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결국 그해 2018년 12월에 한 번 더 딱 올리고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던 연준이 12월에 한 번 딱 더 올려가지고 그 상단 2.5% 찍고는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흘러내렸다가 금리가 다시 오르는데,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흐름이 돌아서면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자꾸 끄어보는 습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이걸 갖다가 기준을 삼기 때문이에요. 딱 절반 오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네요. 이 낙폭의 절반 오니까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이번은 거꾸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금리 국제 수익률이 오르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최소한의 조정인 23.6%에서 딱 멈추고 다시 이렇게 빨딱 서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제 수익률은 조정 국면이 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보면은 좀 더 네.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그림이 지금 이 오른쪽 부분이 이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푹 꼭지를 찍고 내리는 고점 확인한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차트쟁이들끼리 하는 말, 바닥은 다지고요. 이 보시다시피 이쪽 바닥은 다지고 꼭지는 찌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꼭지는 찔렀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냥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조정하고 나서 금리는 또 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그래서 이 여기다가 뭐 JP모건 지금 그런 얘기하죠. 최근 한국은행 여러 가지 우리 국내 한은의 스탠스를 갖다가 나름대로 점검한 다음에 4분기에는 뭐 거의 금리 인상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시장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 올리기 전에 먼저 시장 금리가 오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수의 움직임은 어떨지 궁금한데. 지수. 네. 일단은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네.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 나온 거 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기껏해야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이 2분기 실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동안은 딱히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요. 좀 조정을 받을까요? 예, 조금 조정 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다우존스 일간에서는 지금 이제 우선 작년 10월부터의 이 추세선을 물고 내려왔고요. 한 이틀 전부터 물고 내려왔고 지금 여기 딱 걸려있는 이동평균선은 60일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목금 이틀 동안에 주말 거래에서 이 60일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란지 이것도 물고 내려가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위클리로 보면은 이거 조금 이 정도에서 멈추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큰 선이 무너졌어요. 큰 선이 무너졌고 지금 아래쪽에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표들이 이거는 조금 버겁습니다. 버거운 국면이고 나스닥도 지금 위클리로 살피면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인데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개의 시나리오 중 어디로 갈 것인지 결국 위로 가는 시나리오인지 이 모든 어떤 그 악재를 딛고 위로 가는지 아니면은 결국 트리플 탑으로 귀결되는지가 조금 이제 FOMC 결과도 본 이상 이제 한 1, 2주 내로 이제 판단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증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FOMC의 그 어떤 시장이 던진 메시지는 컸던 거에 비해서 지수 낙폭은 적었다는 말씀처럼 증시가 그나마 제일 어제 보면은 국채 수익률 어제 오른 거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이따 환율도 살피시겠습니다만 외환 시장도 출렁했어요. 달러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네. 그런데 증시는 상당히 잘 버텼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 빅스에서도 나타납니다. 빅스가 살짝 머리를 들긴 했습니다만 평소 대비 이렇게 그렇게 놀라울 정도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향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은 더 가까운 현실로 다가온 와중에 모든 시장들이 좀 이제 뭔가 좀 분위기 달라진 것 같아라고 하면서 몸을 추스리는 와중에 증시가 그나마 현재로서는 제일 의연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의연하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상승 좀, 동력은 좀 없다. 네, 그런 예. 상황. 네, 이런 가운데 다른 시장들 특히나 국채금리,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말 NDF 여기 환율 보니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 1개월 같은 경우에 33원? 1132.15. 32. 얼마. 와, 최종 호가가 됐는데 어제 17원 20조인데 그러니까요. 종가가. 한 15원 정도 오르면서 15원, 출발할 수 16원 있을 정도 것 오르니까 같아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네. 결국 연준이 테이퍼링은 뭐 이렇게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유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래포가 뭐 하루에 5천억 달러씩 연준에 그냥 그동안 이자도 안 주는데 맡겨질 정도다 하는 거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네. 큰 욕조에 목욕탕 같은데 큰 욕조에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네. 적당히 채우고 나서 잠궈줘야 되는데 안 잠그면 어떻게 되죠? 넘치죠. 자꾸 넘치죠. 예. 이 넘치는 상황인 거예요.
넘치니까 영래포가 하루에 5천억 달러가 넘게 연준에 그냥 그런 상황이다만. 예. 그러면 이제 이 물을 갖다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물을 조금 줄여주면 이제 넘치는 물이 좀 줄어들겠죠. 네. 넘치는 물이 좀 줄어드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그 차원을 테이퍼링을 넘어서서 금리 인상 같으면은 이제는 조금 그 밑에 있는 배수구 고무 바킹을 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 수순을 밟아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쨌거나 또 딜러들은 모멘텀 플레이를 했습니다. 달러 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십시오. 네. 90 근처 뭐 90 살짝 깨고 가봐야 89.7 뭐 이렇게 했었던 게 지금 91로 훌쩍 올랐었습니다. 확 올라왔네요. 확 올라왔죠. 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선에서 막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열릴 것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가 열리는 데다가 우리 달러원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2원대 초반 아니면은 33원쯤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제일 좀 그나마 굵직하게 건 200일선이 여기 있고 그런데 30원이 여기니까 32원, 33원이면 여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네요. 그냥 갭업으로 그냥 훅 출발하는 네. 거예요. 훅 출발하는 상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원화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까 블룸버그에서 이머징 커런시들이 지금 뭔가 연준의 심판을 갖다가 심판에 직면했다는 그런 표현을 썼을 만큼 그동안에 이머징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여왔는데 지금 시드니 장 열리면서 거의 모든 장이 열긴 합니다만 아직 이 시간대는 전부 가치로 따졌을 때 그 이머징 통화 시세가 완전 막 갭다운으로 급락합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냥 붕붕 뛰는 거죠, 위로. 그런 상황이라서 외환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외환시장이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어떨 때는 외환시장이 증시 눈치 볼 때도 있고 증시가 외환시장 눈치 볼 때도 있고 한데 지금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을 갖다가 증시에서 조금 더 평소보다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 네. 그러니 뭐 어제 좌우지간 저는 어제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전반적인 어떤 이런저런 대화방에서도 톤이 그랬는데 야 아무리 한국 시장이 만만하고 작다 하더라도 외국인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냐? 어제 우리만 올랐잖아요. 네. 아시아 시장도 다 빠지고 중국도 비리비리하고 뭐 미국도 빠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했는데 얘들이 왜 이렇게 끌어올려 지수를 싶은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뭐 갈 때 가더라도 말이 되게 가져야 되는데 하기야 시장이 언제 늘 말되게 움직이는 게 시장이 아닙니다만 말되게 움직이면 시장이 아니죠. 뭐 시세가 형성될 수 없죠. 말되게 움직이면 오르는 게 말 된다 싶으면 파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외국인들이 좀 만만해 본 것 같다. 우리 시장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같이 일단은 뭐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노려왔던 고점이나 저점이 깨졌을 때 그것이 추세를 갖다가 확 강화시키기보다는 그거 열고 나서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건 내가 깬 거 맞아 하는 그 확인 과정. 그래서 조금 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좀 지금 고점에서 지금은 조심하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 지난주도 드렸던 말씀이 반복입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고 싶어서 여유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들어갈 거예요. 다들 네. 사람 마음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음. 네, 좀 조심을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